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에서 얻을 힌트는 많지 않은 오늘인데요. 키워드 놓고 자세한 전략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지스텍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키워드의 무게감이 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아태 지역에서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오늘 G7에서 멘트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모멘텀, 그 드라이브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오늘 특징을 일단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의 일정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날인지 질주하는 AI라고 해도 될까요? 오늘 장에 지금 1시 24분 구간 특징적인 부분 AI에서 힌트 많이 얻어볼 수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AI에서 힌트는 충분히 많이 얻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FOMC 또 회의 앞두고 나서 좀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잘 끌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또 몸을 담고 있는 분위기도 하고 또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AI 쪽의 투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시세가 강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투자를 단행을 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시세가 강하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AI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의 흐름과 확장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시장은 항상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이슈를 좋아하는데 이게 새롭게 또 오늘 크라우드웍스라던가 신플랫폼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네이버가 워낙 강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분위기가 그런데 정부 드라이브는 있지만 살짝 변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5년간 1조 원 투입한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올라오는 쪽이 네이버라고 봐야 될지 예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이 불을 뿜었잖아요. 근데 앞서 대표님도 크라우드웍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종목이 상한가입니다. 이제 포커스가 네이버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젠 네이버 관련된 종목들만 갈 것이다. 네이버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사실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는 넓게 봐서 AI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서 뭐 퓨리오사 AI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졌거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분위기가 네이버 쪽으로 쏠림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이 안에서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오늘 솔트룩스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도 시세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강자들이 좀 떠오른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AI 관련주라고 봤을 때는 더 이제 앞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오늘만 두고 봤을 때는 네이버 관련된 종목군들과 또 새로운 강자들의 종목들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쪽만 승기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AI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이슈이다. 그리고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슈화는 충분히 되고 있다. 그리고 워낙 카카오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 소외됐다가 지금 올라가니까 헷갈립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AI 쪽에서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약간은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실적도 그리고 숫자가 개선될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네이버가 이제 오르는 이유를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르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떤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AI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할 것이고 이 투자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수석 배출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주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이 정책에 대한 핵심이 바로 AI 이제 GPU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뭔가 좀 더 조기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가 사실 뉴로클라우드라고 이 정부와 그리고 공공기관 AI 인프라 협력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정책 쪽에서 밀어주는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소버린 AI 정책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사의 자체적인 LLM, 이 하이퍼 클로바 X를 좀 더 활용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로 따져본다면 이제 검색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커머스 부분에서 조금 더 생성형 AI를 좀 적용해서 오히려 고객 사용량을 좀 더 늘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또 매출 또한 거기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나온 이슈들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좀 성장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위해서 매출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각에서 오늘 네이버 가는 게 인물이 여기서 출신이다라는 땡땡땡 때문에 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에 많이 나올 거란 예상도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드라이브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엮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인물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물론 이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네이버가 앞으로 얼마만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활동량을 늘려 나갈 것이고 그만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이상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장 급등으로만 놓고 뭐 판단을 내려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충분히 따져본다면은 지금도 역시나 네이버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급등으로 인해서 잠깐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하반기 동안에 좀 길게 성장성을 두고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대기업들도 계속적으로 AI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 주가도 물론 반응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네이버처럼 이렇게 좀 반응할까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라는 정말 대형주 자체가 사실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강력한 이슈들,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장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시선 변화, 국민주였다가 밉삼주였다가 다시 변화 맞이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위주로 좀 AI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계속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위로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긴장감은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좀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 랠리가 나왔다가 지금은 음봉 전환이기는 한데요. SK이노베이션 잠시 후에 따로 보고요. 지금 한국석유부터 대성에너지 흐름 나옵니다. 상승이지만 시초가보다는 약해졌잖아요. 이준 대표님, 정유가스 관련주에 대한 흐름, 그러면서 해운 여러 가지 중동 리스크에 볼 수 있는 종목군의 흐름,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가 남아있기에 계속 활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학습 효과로 어느 정도 소진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실까요? 사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정말
분단위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상이 안 돼요. 네, 그죠? 그리고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이거는 현재 확실한 부분 아니다, 뭐 지라시성의 이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지금 뭐 해협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보니 흥하해운까지도 계속해서 시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효하고 탄력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 음봉이기도 하지만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무빙이 엄청납니다. 당일에도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계속 붙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저는 매매는 딱히 그렇게 권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뭐 트럼프의 개입이 또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 모르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스탠스가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저는 단타성, 테마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그때 대응하실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마련되신 분들만 한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테마의 논리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정유가스 관련주 가운데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한 종목은 이따가 따로 얘기할게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대형 정유사가 가길래 어떤 의미일까 많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만 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리포트 영향인가? 아니면 무언가가 있나?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중동 리스크로 정유주를 보다가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10만 원 선 위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본부장님은 하고 계실까요? SK이노베이션만의 어떤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서 올랐다라기보다도 네. 사실 오늘장에 증권사 리포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리포트 내용을 좀 봐도 그래도 긍정적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있다 보니까는 뭔가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SK이노베이션 어떤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바닥권이 있습니다. 워낙 바닥권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내용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의 반응,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뭔가 또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바닥의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의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지금 K배터리 지원 정책에 대한 확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새롭게 정부가 좀 바뀌어지면서 이 배터리 쪽에 좀 더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주 관련해서는 좀 더 새로운 어떤 기대거리를 좀 예상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일단 국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나 IRA 이렇게 수정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로운 모멘텀이 두각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SK이노베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악재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좀 더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기대거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결국은 오늘은 정제마진 이슈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발 리포트 영향으로 봐야 되고, 다만 이게 SK그룹주 내에서만 머무르는 호재고 2차 전지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약하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신 걸까요? 네,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 사실 테크놀로지까지만 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퍼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군의 반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신재생으로 좀 넘어갈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요. 좀 큰 카테고리 내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무게감이 있어서인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서 원전까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태양광 풍력 쪽 먼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어제 저희 랭킹5 시간에서도 풍력도 많이 빠져요. 이 이슈 때문에 태양광도 많이 내려요. 어떻게 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특히 어제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 위주로만 빠지나 싶었는데 오늘 태양광 보면은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까지 일제히 빠지거든요. 또 다른 신호, 어제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자리 점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꺾였다라는 부분, 이게 네. 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관련돼서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는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완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원전도 같이 가는 그 길목 안에서 결국에는 신재생과 원전을 택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원전을 채택하는 흐름들이 높아지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태국의 전력청과 최근에 SMR 관련돼서 MOU를 체결했다라던가 그리고 하반기 때 글로벌 입찰들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이쪽으로의 정책적으로 무게감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원전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ING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국내에서도 해외 쪽에서도 좀 더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특별한 큰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전에 한신기계라던가 다시 한번 좀 시세 탄력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제한적인 수급 속에서 원전 쪽으로의 쏠림이 더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태양광과 풍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국내 정책 쪽에서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부적으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보다 풍력에 대한 해상풍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ING 계속 가기는 할 거지만 이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는 쪽과 그리고 국내 내수만 생각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는 아예 이제 뭐 태양광 풍력은 끝났어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정에 대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태양광 풍력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고 원전이 조금 더 빠르다로 정의해도 될까요? 네, 원전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한신기계가 지금 8%까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선이 오후 들어서 강화되고 있어서요. 김진경 본부장님께 원전 따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 내렸을 때 어제 그 자리가 이렇게 되면 기회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는 원전 카테고리 안에서의 종목군들 많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에서 2%로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보면 이제는 7만 원 선 위에까지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갈수록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오후장에 다시 원전이 움직입니다. 4만 원 선에서 글쎄 했던 주가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오전과 다른 오후장 기준으로 반응 좀 살펴주세요. 뭔가 저는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작년에 조선과 방산주를 보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쉬어가면 그게 기회였던. 네, 좀 원전이 또 그런 분위기로 또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매일같이 거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원전주 자체를 흔들 만한 내용보다도 오히려 기대감을 높여나가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도 역시나 그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원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안 좋게 얘기를 할 만한 이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계속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활발하게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이상의 어떤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원전주 혹시 발을 빼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원전주가 추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원전주가 좀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의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중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런 거에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간 방송 중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자, 아니면 두 종목을 본다면 BHI까지만 보자. 그 다음 종목은 일단 집중하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워낙 크게 강조를 해주셔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만 짧게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 종목으로 압축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전으로 찍힌 종목들 전반적으로 넓게 펼쳐서 전략 고민해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좀 여러 가지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대표적 원전주들이 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원전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추세로 흘러가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원전주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온다고 하지만은 종목상 성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냐, 아니면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좀 널뛰게 하는 종목이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다면 조금 더 압축하시고,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BHI라든지 이렇게 우상한 정배열하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정배열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소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단 7월부터 나타나는 변화 요인, 그러니까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이자 입국이 허용될 경우 그때 어떤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강화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들썩, 아니 이전부터 흐름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가고요. 여행 쪽, 카지노 쪽 골고루 움직입니다. 이재은 대표님, 저희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면서 다른 쪽을 많이 봤다가 다시 한번 오늘 키워드로 화장품이 전면에 섰습니다. 이 중국 관련 모멘텀 한알령 키워드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건지, 여기에 지금부터 동참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쪽의 에너지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에너지가 여전히 좀 충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실적을 잘 만들어냈던 기업들을 보고 또 중국 시장 타겟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시장의 확장으로 봤을 때도 계속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있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실리콘투가 달려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가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상방으로 위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주들은 우리가 사이클이 생각보다 지금 엄청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달려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ODM, OEM 기업들도 그렇지만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MSCG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시세가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화장품 시장 자체의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일 수혜를 보는 쪽의 기업들인데 결국 K 브랜드 화장품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은 더욱더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기업들이 지금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기업들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뭐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뭐 카지노, 호텔, 면세 이쪽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들이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길에 나가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형성되는 구간이고 또 내수 경기도 같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 관련된 쪽 그리고 호텔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내수도 많이 또 호텔을 찾을 수 있는 특히 롯데 관광개발은 폭삭 속았수다 이후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기회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짧게요. 콜마홀딩스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요. 포함해서 같이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변동수가 있는 종목은 제외하고 봐야 되는지 짧게만 조언 부탁드릴게요. 콜마홀딩스는 오늘 지금 뭐 대주주 관련돼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좀 더 보유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추격 매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워낙 오랜 기간 얘기를 해서 지금이 시작일지 아니면 끝마무리일지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드 이전 수준의 그 넘버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한알영 중국 이렇게 관광객 테마는 유효하다라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중 해빙 무드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는 소식도 들려 나오고 일단은 이 중에서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좀 살펴본다면 주요 면세점들이라든지 여행사들이라든지 어떤 콘텐츠와 좀 협업을 해서 좀 더 더욱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좀 더 유치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역시나 사실 이러고 있는 이유도 뭐 수익성 회복을 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영업 활동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여행이든 면세이든 화장품이든 이렇게 좀 더 이제 관광객들과 좀 관련이 있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기존보다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개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관련주 내에서는 조금 순환면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호텔이라든지 뭐 면세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상승 그리고 한 차례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은 여행주들에게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에너지의 순환매 관점으로도 포인트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소비에 포커스를 맞춰보긴 할 텐데 조금 더 내수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지역화폐 포함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에너지가 어떤지 아직까지 정책 기대로 갈 수 있는지 그 자리 한번 분석받아 보려고 합니다. 지역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추경 규모 구체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슈인데요. 가장 강하게 이전부터 움직였던 쪽이 전자결제 이쪽이라고 본다면 이슈는 살아있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여러 가지 키워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갤럭시와 머니터리 기준으로 본다면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오늘 짝에서 추경 이야기가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에너지 소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STO 그리고 뭐 우리가 지역 화폐, 스테이블 코인 해서 약간은 비슷한 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혼돈도 오실 것 같아요. 지역 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윗꼬리를 달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근데 그 섹터마다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마다 약간의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역 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추경
경영을 통해서 민생 살리기를 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쪽은 웹캐시라던가 뭐 쿠콘, 코나이 이쪽이 네, 좀 더 강하게 맞아요.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엔 지금 갤럭시와 관련돼서 또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쪽이 약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별 이슈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뭐 쿠콘, 웹캐시, 코나이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거치고 나서 오늘 약간의 추세 돌림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물론 정책이라는 그 큰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에 대한 매력도는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세론으로 작용이 되거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뭐 일정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다 보니 상당히 어려울 수도 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항상 우리가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던가 또는 그때그때 대응이 좀 빨리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또 추세가 좀 더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키워드에서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게임도 오늘 일제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과 게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굵직한 이슈에 안 움직인 적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NC소프트도 오름세가 나오고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게 확인이 돼서 이게 무슨 신호인가 궁금합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3% 이상 오르는 종목군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상황들로 봤을 때 어떤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또 신작 출시 전망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게임 산업을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좀 적극적으로 좀 내세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그리고 국내 모멘텀과 함께 좀 엮여가지고 좀 더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게임 업종별로도 이제 개별적 이슈가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이 게임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대기를 해 있어요. 뭐 차이나초이라든지 게임스컴이라든지 게임 도쿄쇼라든지 다수의 게임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일정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지만 일단 게임주의 경우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여러 가지 개별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신작 게임 출시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주력 게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출 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가에 대한 차별성을 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게임주의 경우는 좀 더 개별적인 모멘텀을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작, 여기서 본업에서 잘한다는 힌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랭킹5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지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